안녕하세요. 배우디 박준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의 주제는 다리가 붓는 하지 림프 부종입니다.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 중앙대 광명병원 재활의학과 나용재 교수님과 함께 하지 림프 부종 개선하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재활의학과의 나용재입니다. 오늘은 림프 부종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몸이 붓는 질병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하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다른 부위에도 좀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들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 비욘디에서도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림프 네, 부종 맞습니다. 관련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상지 림프 부종은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유방암 환자분들이 좀 생긴다던가. 예. 근데 이제 하지 림프 부종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한번 자세히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림프 부종뿐만 아니라 재활의학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지 림프 부종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입니다. 이제 림프 부종 중에 이제 다리가 붓는 하지 림프 부종을 좀 메인으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이거를 관리할 줄 아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의 가장 꿀팁들 공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림프 부종은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외래로 오셔서 혹은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병원에서 뭐 치료사가 그리고 제가 붙어가지고 치료하는 시간이 뭐 길어봤자 일주일에 48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이제 혼자 관리할 줄 아는 거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단백질이 많은 물이 피부랑 지방층에 고이는 병입니다. 네. 이게 적절한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단백질이 근육에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피부나 지방층에 가면은 이제 쌀대겸, 이제 쓸데없는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구조물들을 이제 변성시키게 되고 저것들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물이 원래 자연적으로 피부나 지방층에 이제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원래는 제가 라면을 먹고 자도 이제 다음 날 되면 이제 붓기가 빠지는 것처럼 이제 다 누구든 부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붓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네, 누구든 부을 수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방층에 단백질이 같이 쌓이게 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네. 림프 부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먹고 부었다 이거랑 좀 다른 다릅니다. 거죠? 네, 라면 먹고 부었다는 이제 물이 차이는 거고요. 네.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상한 단백질들이 이제 쌓인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요걸 받아들이실 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십니다. 예를 들면 근데 받아들이실 때 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병이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죠. 내가 고혈압이라니, 내가 당뇨라니. 아직 평생 관리해야 되고 평생 약 먹어야 관리해야 되고.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림프 부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낫는 개념은 아니고 네.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개념인데 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제 진단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죽고 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약 잘 먹고 운동 잘하시고 관리 잘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림프 부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목표가 일단은 아닙니다. 네. 문제 없이 살아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슬라이드 요겁니다. 이 5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원인 알기. 교정이 가능한 원인들이 있어요. 몸을 붓게 만드는 교정이 가능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네. 자, 두 번째, 나한테 맞는 마사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한테 맞는 압박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피부 관리 잘 할 수 있다. 요거가 5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요 뒤에 4가지, 마사지, 압박, 운동, 피부 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다 4가지 다 이게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의 관리, 스스로의 맞습니다.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림프 부종이라는 게 우리 몸 어디에든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에도 생길 수 있고요. 오늘같이 이제 다리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에도 있어요? 뇌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뱃속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생식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전부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오늘 다리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거를 어느 부위에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적용만 하면 응용만 어디든- 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의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 네. 응용하시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생기는 원리랑 이제 단백질이 쌓이는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맥이라는 깨끗한 산소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한 깨끗한 피가 모세혈관으로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의 조직, 세포 하나하나의 그 양분의 산소와 이 영양분들, 단백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지저분한 피들은 다시 정맥으로 이어져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조직으로 나오는 액체 혹은 단백질은 나가는 길이 림프관밖에 없습니다. 아, 네. 되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다시 모세혈관으로 다시 돌아가라 안 됩니다. 네. 림프관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림프관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조직에서 나오는 물이나 단백질들은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노폐물 배출구가 막혀 있다. 맞습니다. 노폐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노폐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네. 흙탕물이 되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림프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주 희소식인 건 이것이 초기에 잡으면은 이 림프관의 기능이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바로 알아채고 그렇죠. 고치면요. 그럴 때 바로 관리를 해주면 네.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고 대부분의 림프관이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기를 놓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방이랑 조기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막 복잡한 검사 되게 많이 해요. 부어서 오시면은. 그럴 때 왜 그렇게 하냐면 요 조기에 살아있는 림프관들이 있는지 네. 이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빨리 알아야 요것들을 살릴 것들은 살리고 관리할 분들 관리하고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죽은 약간 림프관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다른 운동 외에 뭐 물리적 치료로도 좀 복구가 불가능한 건가요? 사실상 지금은 복구가 조금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이 회복하는 기전은 있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이 새로운 곳으로 연결되는 기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네. 하는 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부었는지 라면 먹고 잤는데 오늘 뭔가 무겁고 뭐 이렇게 부었지? 이 느낌 바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림프 부종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느낌이 오는 거가 대부분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 같다. 빵빵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쓰고 나면 저녁 되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가장 초기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들어 올렸더니 붓기가 싹 빠지더라. 이건 아직 초창기란 얘기예요. 막 벽에 다리 기대고 이렇게 올리는 네, 것처럼요. 올리고만 있어도 다리가 쭉 빠지더라.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올려도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가 않는다. 부은 상태로 계속 빵빵함이 남아있다. 이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빨리 진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특징들을 기억해야 이제 초기 좀 잡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어, 이거 말고도 네. 이제 자가진단을 좀 하는 방법. 이게 제가 외래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들인데요. 네. 발가락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발가락 사이의 피부를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발가락. 그렇죠. 엄지발가락이랑 그 두 번째 발가락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실 가운데를.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네. 피부를 이렇게 집어 올려보는 건데 네. 당연히 붓지 않았으면 피부가 얇게 잡힐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얇게 잡힙니다. 그렇죠. 평범하면 이렇게 잡히죠. 네. 얇게 잡히겠죠. 그런데 부었을 때는 이게 아무리 얇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고 두툼하게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겠고 당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겨요. 네. 풍선이랑 똑같아요. 우리 바람 별로 안 들어가 있는 풍선은 딱 잡아당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피부를 이렇게 당겨보면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당겨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텐데 만약에 이게 조금 부었으면 풍선에 바람 들어가 있을 때 당기면 어떤가요? 뗀뗀하죠? 그렇죠. 네, 퉁퉁하게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느낌인데 잘 안 당겨지고요. 비교해서 당겨보시는 겁니다. 이랬는데 여기 뭔가 아무래도 잘 안 당겨지는 것 같다 라면 요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집어보기랑 당겨보기 방법이 있는데 조금 붓기의 크기로는 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붓기의 크기로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줄자로 이렇게 재본다던가 네. 혹은 이제 물을 욕조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네. 이쪽 팔은 혹은 이쪽 다리를 이만큼 넣었을 땐 요만큼 올라왔는데 반대쪽 다리는 이만큼 올라온다. 네. 줄자에서 2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좀 날씬한 체형이면 1cm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다. 당연히 이제 부종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조금 부으면 이게 평소랑 차이를 알기가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잡으려면 좀 측정해보는 것도 좋다. 네, 측정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측정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이런 감각, 이걸 알아내는 거가 조금 더 예민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방법들이 제일 좀 정확한 방법이니까 해보셔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무래도 둘레이긴 한데요. 네. 둘레까지 차이가 났다면 이게 초창기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초창기에는 좀 저런 증상으로 그렇습니다. 해보는 게 네, 좀 더 훨씬 빠르군요. 빠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부었을 때는 세 갈래로 꼭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이게 혈관 문제냐, 림프 자체의 문제냐, 혹은 전신의 문제냐. 왜 그러냐면 이건 치료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얘기 있는데 만성 정맥부전 혹은 이제 피떡, 혈전 같은 거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저럴 때는 이제 혈관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림프 자체, 예를 들면 암 치료 이후에 혹은 감염이 생겼거나 살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쪘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림프가 이제 고장이 났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림프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전신적으로 우리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이제 콩팥 안 좋으신 분들 이제 몸 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거나 뭐 갑상선이나 이제 고혈압 약물, 허리가 아파서 진통소염제 먹었는데 몸이 많이 부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신적인 걸로 이제 포함을 시키면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 네. 자, 이 원인별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정맥 원인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지 림프 부종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군요. 가장 비율이. 많습니다. 네. 거의 40%가 넘게 이 정맥으로 인해서 생기는 림프 부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정맥 부전이 뭐냐면 흔하게는 하지 정맥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들어봤습니다. 겁니다. 네, 그 다리를 튀어나오고. 꼬불꼬불 맞습니다. 네, 그 하지 정맥류인데 이게 하지 정맥 부전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하지 정맥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정맥이 고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정맥이 지저분한 피가 이렇게 심장으로 싹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력받아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 문을 이제 닫아줘요. 그래서 이제 쏟아지지 못하고 다시 쭉쭉쭉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역류하지 못하게 역류하게 못하게 이제 판막으로 막아주는 건데요. 이게 고장이 나면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판막이 고장이 나면 피가 이제 위로 못 올라가고 밑으로 줄줄줄줄 새게 됩니다. 그럼 정맥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피가 다시 못 올라가서 못 올라가니까 아래로만 지저분한 보이는 피가 거군요. 다리에 계속 고이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정맥부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하지정맥류가 성인 3명 중에 1명은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사실 네. 여기 한 분 더 계셨으면 이 셋 중에 한 명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갖고 있어서 저도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부어 보이진 않는데 전혀 붙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전 초창기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시니까 딱 그렇습니다. 보고 예, 확인하셨으니까. 제가 이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 정도로 흔하네요. 흔하고요. 네. 네. 관리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압력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린 겁니다. 네.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최악인데요. 누워 있을 때가 압력이 가장 좋습니다. 정맥의 압력인데요. 앉으면 바로 압력이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서 있으면은 더 올라가고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깐 걸어주면요, 압력이 앉아 있을 때보다도 확 하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걸어주면 네. 정맥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펌프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활동을 정맥을 하니까. 확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해도 압력이 탁 낮아집니다. 근데 다시 멈추면 다시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맥 부전은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걸어주자, 혹은 근육을 써주자, 까치발 들어주자 하면 요게 정맥 부전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네.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계셔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간호사 선생님들, 미용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서 계셔야 네. 돼요. 어쩔 수 없이 한 번 시작하면 외과 선생님들 수술 시작했으면 6시간, 수술 시작했다 7시간, 네. 이제 지금 끝났다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냥 서 계셔야 됩니다. 승무원 선생님들, 요리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 올림병처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오래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잠깐이라도 걸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잠깐이라도 걷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맥압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정맥 앞쪽엔 아까 모세혈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이 모세혈관에 압력이 많이 걸리면 무리 조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단백질도 따라서 많이 나오게 돼요. 네. 자, 요거 소화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림프관입니다. 네. 림프관만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림프관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면 림프관이 결국에는 고장이 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림프 부종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러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정맥 치료랑 림프 부종 치료를 둘 다 해야 돼서 굉장히 예후도 좋지가 않고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하지정맥류 조금 초기 있으신 분들은 좀 예방을 좀 해줘야 그렇습니다. 림프 부종까지 좀 막을 수 있겠네요. 막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맥 말고도 암 치료 이후에 림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리가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골반 수술, 예를 들면은 이제 자궁, 난소, 질,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혹은 공통적으로는 신장이나 대장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하시고 나서 림프절 떼거나 네. 방사선 치료하시고 나서 이제 림프 기능들이 확 떨어지면서 제 다리가 붓기도 합니다. 혹은 난 골반 수술 안 했는데 난 유방암 환자인데 항암하시고 나서 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부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항암해서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지나가시다가 마찬가지로 림프관이 고장나게 되면 이것이 림프 부종으로 붓게 됩니다. 또 있어요. 체중이 갑자기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림프관이 지방 속에 이제 파묻혀 있거든요. 네.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이 지방에 소위 이제 압사당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좁아지고 계속 눌려버리는 건가요? 정말로 압사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눌려버리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네. 이거 자체도 림프 부종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체중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암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가 재발이랑 전이거든요. 네. 만약에 한쪽 다리가 유난히 붓거나 갑자기 심해졌다. 이럴 때는 재발 전이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갑자기 좀 생기거나 그러면요. 이렇게 네, 붓거나 그렇습니다. 심해지면 네. 암 치료 후에도 이렇게 좀 중요하다. 영상으로도 조금 네, 보여주네요. 그래서 사실 뭐 림프관이니 림프가 흘러가는 거, 림프 부종 뭐 알겠는데 되게 직관적이지 못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거 손입니다. 제 손에다가 네. 이 형광 조형 물질, ICG라는 이제 액체를 집어넣어서 여기 보시면은 그 하얀 색깔 동그라미 2개 보이실 거예요. 이제 보입니다. 주사 손에다가 이제 두 방 땅땅 이제 놔가지고 네. 저렇게 하얗게 올라가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저게 림프절 따라가는 거예요? 림프관을 따라 림프관을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 실제로 림프는 저런 식으로 움직여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물스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지금 살짝 빨라졌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움직이네요. 네. 네, 제가 주먹을 이렇게 잼잼잼잼 했더니 네. 속도가 샥 하고 빨라집니다. 그 아까 걸으면 조금 잘 올라가는 것처럼 그건 그런 건가요? 정맥이긴 한데 또 같은 원리입니다. 얘도 근육에 반응을 해서 살짝 움직여주면 저렇게 확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살짝 저렇게 쓰다듬은 건데 쓰다듬으면 또 속도가 샥 하고 올라갑니다. 쓰다듬기만 해도요? 쓰다듬기만 해도.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림프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림프관이 고장 나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지금 여기 맨 왼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가닥, 실가닥처럼 제 팔에 보였었던 저런 실가닥들도 보이는데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 색깔로 보면 실가닥 보이시죠? 네. 저거는 그래도 살아있는 림프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왼쪽 위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 보면은 이거는 완전 허옇게 뭔가 패치처럼 이렇게 변해 있죠? 웅덩이처럼 진짜 그냥 완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저거는 변기가 역류하는 것처럼 피부 쪽으로 림프가 확 역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거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그래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그 이제 허벅지 뒤쪽에 있는 모습인데 네. 여기 맨 오른쪽 환자분 사진입니다. 보시면 다리 밑에 쪽에 보시면 발목이. 거먹게 지금 변해 있죠. 네. 네, 피부가 저렇게 실제로 변합니다. 역류하는 구간이 저렇게 변해요. 부으면서도 저렇게 색도 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고 피부가 저렇게 변하고 저기에는 염증도 잘 생기고요. 이제 더 말기에는 저기서 이제 물이 계속 림프가 슬슬슬 새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로 스며 나오나요? 스며 나옵니다. 네, 액체가 아이고. 스며 나오게 되고 저기는 이제 상처가 나면 아물질 않습니다. 축축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림프관은 정말로 변기 배수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보라 색깔처럼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변기 배수구처럼 생겼고 네. 저쪽으로 물이랑 단백질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림프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옆에 보면은 제가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게 이제 두근거림을 곁들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써놨는데 네. 림프관은 실제로 심장이 연결된 모습처럼 이렇게 관이 심장이 연결된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근두근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살짝 만져주면 더 잘 두근거리게 되는 거고 옆에서 근육을 움켜주면 실제로 더 잘 두근거리기 때문에 림프 흐름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들어와서 저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림프관이 근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 변기 쪽으로 액체가 역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파란색으로 다시 올라와 버리는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치료는 두 갈래입니다. 원인을 막는다. 정맥 이상 있으면 정맥 치료하셔야 되고, 네. 뭐 혈전 있으면 혈전 치료하셔야 되고, 암 있으면 암 치료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미 림프관이 고장이 났다면 고인 것을 빼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뚫어뻥을 하셔야 됩니다. 뚫어뻥. 자, 뚫어뻥. 우리 변기 뚫어보셨나요, 혹시? 네, 뚫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취를 하면서 네. 변기를 정말 많이 뚫어봤는데, 네, 아주 곤혹스럽죠. 그렇죠. 변기가 이렇게 역류를 하고 있을 때, 일단 당황을 해서 버튼을 이렇게 계속 누르면 물이 어떻게 되죠? 더 넘치죠. 뿌르뿌르 올라와요. 제발 그만 올라와줘. 네, 제발. 네, 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 뭐 써야 되냐면, 뚫어뻥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저희 제가 사진으로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1번으로 나오는 저거 사라고 딱 되어 있는데, 자, 저 뚫어뻥을 실제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저 원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입구를 막아놓고요. 네. 넘치지 못하게 입구를 딱 막아놓고 펌프질을 콱콱콱콱 해줘야 됩니다. 자,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박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역류하는 구간은 압박을 해준다. 그리고 펌프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변기통 역류하고 있는데 거기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고 물 들어가라고 이렇게 첨벙첨벙 해봤자 들어가나요? 절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쓸어주기만 한다고 이거 뚫리는 거 아닙니다. 입구를 막아주시고 펌프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언젠가는 뚫릴 것이다. 원리가 딱 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 변기통 어떻게 뚫죠? 여기 하얗게 고장난 곳은 막아주고 네. 저기는 펌프질을 하는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저기 직선으로 뚫려 있는 곳은 네. 마사지를 통해서 잘 가라고. 순환시켜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치료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박 부위를 저 하얀색 부위를 하는 거죠. 하얀색 부위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저 이제 하얀색 부위가 점점 번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네. 어느 부위까지 이제 하얀지를 이제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건데 저 부위를 압력을 좀 더 높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압박이 정말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붕대가 있고요. 네. 스타킹이 있습니다. 아, 붕대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 오. 붕대가 훨씬 좋은 치료예요. 이 붕대가 저탄력 붕대가 제목인데요. 네. 왜 저탄력이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압력이 높지가 않아요. 운동을 해줄 때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오, 네. 그래서 펌프질을 하는 데는 최고고 가만히 있을 때 살아있는 림프관을 누르지가 않습니다. 아, 피해는 피해는 줄인 누르면은 거네요. 네, 그렇죠. 피해는 줄이고 살아있는 애들은 남겨두고 운동할 때 펌프질만 도와주는 아주 묘한 정말 잘 만든 치료입니다. 최고의 뚫어뻥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거네요. 뚫어뻥입니다. 최고의 뚫어뻥입니다. 다만 하기가 좀 불편하고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힘드니까 네. 환자분들이 오래 하기가 좀 힘드신데 그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타킹이 있죠. 스타킹은 비슷합니다. 압력이 가만히 있을 땐 좀 낮긴 하지만 비교적 높습니다. 시종일관 압력을 좀 높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건 겁니다. 대신 스타킹을 하셨을 땐 활동을 안 한다 혹은 누워있을 때는 스타킹을 벗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때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아, 그럼 좀 멀쩡한 애들도 계속 압박하고 있으면 그렇죠. 다칠 그러면 안 수도 있는 되겠습니까?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요것들은 또 금기사항이 있어요. 동맥순환이 안 좋거나 네. 뭐 심부전이 심하게 있으시다거나 혹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금기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꼭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할지 어떻게 이용을 할지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었다고 냅다 뭐 붕대 스타킹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아니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건 나한테 맞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압박 없이 그냥 운동하면 효과 없는 거죠.
변기통에서 그냥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아마 그 나중에 이제 뚫리기만 하면 그냥 버튼 누르면 꾸르륵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버튼 누르면 계속 역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운동하니까 더 붓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그거는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운동을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압박해놓고 운동하시면요. 걱정 없고 저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이 수술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옛날 선생님들은 부은 다리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던 것 무조건 같아요. 쉬어라 이렇게 무조건 그 얘기하잖아요. 다리 쓰면 안 된다. 네. 그런 팔 쓰면 안 된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젠 좀 정설이 아닌 정설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다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림프 부종 42%, 43% 이렇게 생기는데 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기만 해도 사실 30%로 줄어듭니다. 오, 근데 운동이랑 압박하니까 어때요? 확 떨어졌네요. 완전히 떨어집니다. 네. 9%로 줄어들었어요. 자, 종아리 펌프 개선됐고요. 부피, 통증, 삶의 질 전부 다 보존됐습니다. 부작용 없었습니다. 네. 무조건 해야겠네요. 이러면. 무조건 해야 효과 됩니다. 차이가 이거 안 너무 할 이유가 심한데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치료입니다. 네. 마사지. 제가 아까 순서가 원인을 한다, 압박할 줄 안다, 운동한다, 마사지 한다, 피부 관리였어요. 지금 마사지 하는 겁니다. 네. 자, 마사지는 우리 세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500원짜리 동전, 요새 동전 잘 안 쓰시는데 500원짜리 동전 피부에 딱 올리면은 굉장히 가볍죠? 네. 그 정도 무게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생각보다 약하게. 정말 네. 그냥 피부 자극만 해준다고 아,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한번 압박 한번 어느 네. 정도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느끼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기가 그냥 네, 어른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는 올려놓고 느낌만 만질 때 하셔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실제로 실험을 다 해본 거고 네. 이것보다 더 세게 하면은 오히려 림프관이 이제 막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저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부터. 내가 다리 부종이어도 심장 가까운 곳, 목이랑 쇄골을 먼저 열어야 되고요. 여기만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오. 결국에는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 부산에서 서울 차가 꽉 막혔는데 네. 부산에서 차 밀어 올리면 안 되겠죠. 앞에서 사고 나죠. 네. 그죠? 서울에서 먼저 빠져줘야 돼요. 앞에서 쭉쭉쭉쭉 빠져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 가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가까운 곳부터 먼저 빼주고 네. 그 다음에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 순서로 이렇게 빼주시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럼 방향이 좀 있나요? 방향도 어떤 있습니다. 방향? 항상 방향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방향은 심장 방향으로 빼주게 되실 겁니다. 요거 뒤에 네. 한 번 더 커버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기는 로션 바르는 것보다도 약합니다. 예, 아까 제가 로션 그렇게 안 바르면 시원하게 바르시잖아요. 제대로 달리지도 않는 느낌이죠. 네네, 이거는. 그렇게 살살살살 바르셔야 되고요. 500원짜리 동전 무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샵이나 네. 혹은 이제 괄사한다고 하시는 혹은 막 스포츠 마사지처럼 림프 부종을 빼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림프관이 완전히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부었다고 그렇게 꽉꽉 누르고. 막 네네, 그런 이게 거는 시원한 느낌이랑 실제로 부종이 빠지는 압력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좀 약간 비욘디 일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 들은 적인데 이렇게 약하게 하는 건 처음 들어본 것 아, 같습니다. 네네, 정말. 500원짜리 동전이 네. 사실상 정석이다라고 신기하네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피부입니다. 네. 지금 발이 이렇게 빨갛게 되거나 그 손이 이렇게 빨갛게 부었을 땐 림프 부종에서는 완전 응급 상황입니다. 아까 림프관이 심장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이런 세균이 들어간다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심장이 멈춥니다. 우리 심장 멈추면 죽죠. 네. 네. 응급 상황이죠. CPR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이거 CPR 해야 되거든요. 병원으로 응급실로 빨리 뛰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항생제를 빠르게 드셔야 되는 거고 일단 빠르게 항생제를만 먹어도 대부분은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저걸 시기를 놓치면 저게 이제 악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피부과에 뭐 괴사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림프 부종이 확 진행이 돼서 아까 보셨던 다리처럼 이렇게 확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생기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사소한 상처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 발톱 큐티클 혹은 네. 손톱 큐티클 뜯는 그 버릇 있으신 그렇죠. 분들 그러다 이제 깊은 상처가 난다거나 혹은 피부가 가려워져서 잠결에 손톱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벅벅벅벅 긁다가 상처가 났다. 네. 혹은 내가 무좀이 있어서 거기 갈라진 살들이 있었다. 발 뒤꿈치가 각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가 상처가 잘 난다. 이런 사소한 상처들.
뱉다, 목이 물렸다, 화상 입었다 이런 사소한 상처들이 전부 봉화지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예방을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 저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피부 관리 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4가지. 압박하고 나 운동한다. 마사지 할 줄 안다. 그다음에 난 피부 관리 잘할 수 있다. 언제 병원 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이제 간단한 팁들만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30분에서 이제 1시간마다는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아까 정맥 압력 제가 보여드렸죠. 네. 잠시만 걸어 주셔도 압력이 확 내려가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가만히 서 계시거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세요. 스타킹을 신으실 거면 적어도 누울 때는 스타킹을 벗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압박 붕대를 주무실 때도 감아주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압박 붕대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탄력 저탄력 붕대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 누워 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림프든 정맥이든 고온을 싫어합니다. 사우나, 뜨거운 탕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노폐물 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종이 악화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가지도 일상 속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다시 한번 5가지. 원인을 안다. 교정할 수 있는 건 교정한다. 마사지 할 줄 안다. 압박한다. 압박하고 운동한다. 그다음에 피부 관리. 이 5가지 기억하고 가시면은 오늘 다 얻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저희가 운동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전에 제가 질문 들어온 거 몇 네네, 가지 살펴보고 그러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맨발 정대만님께서 매일 발과 발등에 부종이 생깁니다. 내과에서 콩팥 검사, 간 검사, 심장 검사 했는데 문제 없다고 들으셨고요. 신발 신을 때 꽉 끼는데 1시간 후에는 헐렁할 정도로 부종이 빠지는데 원인이 뭘까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고 43세의 남성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저거 고혈압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잠시만 걸으셔도 헐렁할 정도 부종이 다 빠지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맥성 이제 부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사실 요렇게만 보기엔 조금 어렵고 좀 만져보고 검사도 좀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양쪽 발이 부으시는 거라면 네. 요거는 이제 고혈압 약 때문에 의한 이제 전신적 부종 혹은 정맥성 부종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한쪽만 부으시는 거면 림프 검사를 지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증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견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부종 검사가 이제 뭐 콩팥 검사, 간 검사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게 대부분 정상이라고 이 부종이 안 생기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원인들이 훨씬 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아마 고혈압 약이 이제 심박수를 조절해 주거나 혹은 이제 에이스 이느비터라고 이제 뭐 그런 약들이 조금 더 부종을 이제 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아닌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고려 사항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한번 의료진한테 네네, 가서 네.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진료 것 같습니다.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양희송님께서 다리가 붓고 발목이 차갑다고 하시는데 춥다고까지 네, 표현하셨네요. 네, 네. 좀 이유가 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발이 시려운데요. 네. 혹시 그 하지정맥 네, 이게 그 정맥부전 증상 중에 흔하게 있기는 합니다. 시렵다, 발이 시렵다, 다리가 시렵다, 시려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맥부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림프부종의 증상이기도 한데 정맥에서 조금 더 흔한 것 같긴 하고 네. 혹시 뭐 시리면서 이제 저리시지는 않으신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붓고 시리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요거는 정맥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가요? 네, 전형적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맥부전이었으면 이제 자다가 쥐가 난다거나 네. 조금만 서 있거나 걸었을 때 다리가 금세 너무 무겁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차갑다, 시렵다 하는 정도로 저는 이제 맥락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맥을 좀 강력하게 의심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증상 같이 동반이 되신다면 한번 초음파 봐서 역류 검사를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송님은 한번 말씀하신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희건님께서 암 수술이나 큰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데도
타고난 체질이나 원인 불명으로 림프 부종 생길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생깁니다. 이제 1차성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난데없이 그냥 이제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 부종이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요거는 지금 강력한 썰이긴 합니다만 네. 아까 뇌 속에도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가 네. 사실 이 뇌 속에 생기는 림프 부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가설이 굉장히 좀 유력합니다. 지금. 그래요? 네, 굉장히 유력한데 사실 그거 왜 생기는지 아직 잘 몰라요. 치매 부종이.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건 이제 밝혀졌는데 네. 그게 갑자기 왜 흐름이 안 좋아졌는지는 아직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팔이나 다리에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 이제 팔다리에 생기는 건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타고난 이제 그게 유전 때문일 수도 있는데 유전 이런 소인이 없이도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태생적으로 림프관이 잘 막히는 분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이게 사실 네. 가족력이 없이도 그냥 생기는 거 봐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인 불명으로 생기는 림프 부종들이 있습니다. 이건님 말씀처럼 그런 림프 부종도 존재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질문 살펴보고 저희가 운동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실버서님께서 팔다리가 묵직하고 피부가 팽팽한 느낌만 들고 겉으로 안 부어 보여도 림프 부종의 초기 신호일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입니다. 네, 림프 부종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팽팽한 느낌이 드신다면 저거 그냥 찝찝하게 괜찮겠는데 내 기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진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혹시 암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생각나는 요인이 있으시면은 더더욱이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선한매님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운동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바로 넘어가면서 할까요? 네. 이쪽에서 저희가 한 가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서. 근데 가지고 이거 하시고 넘기면서 해주시면 네네. 됩니다. 자, 신발복 올라가면 좋을까요? 네네. 네. 처음은 마사지입니다. 네. 그 마사지 하는 거를 순서를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가장 심장에 가까운 곳을 먼저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쇄골 사이에 이렇게 쑥 들어간 데 있어요. 여기에 림프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여기 그 쇄골 쑥 들어간 데 여기를 부드럽게 아까 한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피부가 살짝 당겨질 정도로만 자극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림프관을 자극하는 개념이 아니고 림프절을 자극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10회 정도 돌려주시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진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고 돌려주는 정도. 자기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피부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 정도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로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겨드랑이를 역시 피부가 살짝 늘어나는 방향으로 10회 정도 돌려주실 겁니다. 요거 10회 정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구리랑 배로 넘어갈 건데요. 옆구리는 이제 피부를 당겨서 또 올려줄 겁니다. 이 방향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피부가 이제 늘어난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세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도로 10회 정도만 10회 될까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배가 조금 특이한데요. 배꼽 반대 방향으로 배를 살짝 이렇게 쓸어주는 겁니다. 배꼽 반대 방향. 역시 피부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꼽 반대 방향이라면 이렇게 중앙 쪽으로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반대쪽으로 넘겨준다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제 림포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림프관이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가끔씩 반대쪽으로 타고 넘어가는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리를 뺄 때 여기를 열어주고 겨드랑이를 열어주고 옆구리를 열어주고 이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배 쪽을 태워가지고 반대로 넘겨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피부가 늘어나가는 느낌 정도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왼쪽 다리가 부었다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왼쪽 다리가 부었을 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십니다. 오른쪽이면 여기서 이렇게 쓸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자 가져와서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자, 이제 다리로 넘어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 맞습니다. 여기 사타구니가 있죠? 우리 서해부. 서해부도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어떻게 이렇게 벌려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살짝 이제 열어가지고, 네. 사실 요거는 누워서 하시거나 앉아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마사지는. 네. 왜냐하면 이 중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위쪽은 서서 하더라도 이쪽은 누워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자세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손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네, 좀 양해 민망하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가장 핵심지잖아요, 지금. 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대전쯤 되는 거는데, 네. 여기를 이제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사타구니 쪽에 있는 림프절들을 이제 잘 풀어주셔야 되겠다. 돌려준다. 돌려준다. 역시 네. 피부가 좀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 가 부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를 3등분 할 거예요. 네. 자, 내부자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요. 자, 첫 번째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역시 피부가 당겨진다는 느낌 정도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혀 압력이 세지 않죠. 전혀요. 네. 다음 중간 부위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안쪽에서 네, 바깥쪽으로. 이것도 각각 부위별로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무릎 주위에서 또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건 바깥쪽으로 빼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이렇게 쭉 안 하시고 약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좀 중요한 건가요? 사실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피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림프 부종이 아마 있으시면 잘 안 당겨지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당기는 게 하나의 저만의 이제 팁인데, 그렇게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쓸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당겨지기만 하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고, 자, 여기에서 림프를 모아서 우리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이제 네.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뺀 거예요. 이제 네. 여기 모여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습니다. 10번. 위쪽에서 10번씩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네. 여기도 중간에서 10번 당겨주고, 이쪽에서 10번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반복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허벅지 끝났어요. 이제 무릎 양옆으로. 여기 무릎, 당겨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무릎 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양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역시 이렇게 해서 10번 당겨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마지막 그 다음은 종아리 쪽입니다. 종아리는 정강이랑 뒤쪽으로 같이 잡고 하실 건데 역시 3등분 하실 겁니다. 위쪽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감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의 피부 자극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 RCG 검사 해보시면 밀리는 것 보여주실 건데 실제로 이렇게 자극만 해도 쭉쭉 올라갑니다. 신기하네. 이렇게 네. 살짝 하시는데 네네, 효과 그렇습니다. 있다는 게. 네.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림프 부종이 생겨서 피부가 많이 두꺼워져,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은 압력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림프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고, 요거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 보시고 남한테 맞는 압력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발등이랑 발바닥이요. 역시 여기는 한 큐에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발바닥이랑 발을 이제 같이 잡으셔야 되니까 이제 네. 누워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렇게 당기신다든가. 결론적으로는 당기는 느낌이 나셔야 되는 건 거고, 네. 압력을 세게 꾹꾹 당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발가락 하나 이렇게 당겨 오시면은 마사지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네,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열어주고 위로 올려주고 옆으로 한번 넘겨주고 사타구니 열어주고 밖으로 빼주고 쓸어 올려주고 무릎에서 또 위로 올려주고 다시 나눠서 종아리에서 발까지 쭉쭉쭉 위로 올려보내준다. 요거를 좀 그냥 하루 생각날 때마다 쭉 주기적으로 해주면 그렇습니다. 좋은 건가요? 하루에 2번 하시는, 최소 2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생각날 때마다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받아보니까 전 받았지만 제가 해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요렇게만 받아도 꽤 개운한 느낌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 바퀴만 딱 돌아도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의자가 필요한 의자 치워놓겠습니다. 네. 이제는 운동법입니다. 지금 제가 6가지 판넬을 만들어 왔는데 요거 캡처해 두셨다가 요거 보고 하시면 되시겠고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을 제가 한번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가 림프 흐름을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초 들이마시고
5초 내뱉고 요거 심호흡을 10회 정도 해서 숨 훈련을 복식 호흡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배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네, 요렇게 해서 충분히 호흡을 같이 가고 네. 이제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셨다가 치고 네. 이게 제가 운동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기지개입니다. 첫 번째 기지개요. 기지개를 키시는 거예요. 기지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깍지 끼시고 네. 위로 쭉 으그그그 쭉 늘어나게. 네, 요렇게 하시면 이 뒤에 승모랑 요 뒤쪽 등까지 자극이 나게끔 쭉 밀어주십시오. 자, 5초 유지했다가 쭉 풀어주십시오. 쭉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 네. 앞으로 깍지 껴서 쭉 밀어주세요. 이번에는 날개뼈가 앞으로 쫙 나오게. 네. 여기를 완전히 구부려서 쭉 이렇게요? 밀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기지개 그냥 키는 겁니다. 개운하실 거예요. 자, 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가슴 열어서, 이렇게 기지개 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요렇게, 요거를 사이클을 먼저 도는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도, 요 근위부, 우리 네. 심장 쪽에 가까운 쪽에 이제 근육을 깨우고, 림프관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요것들을 먼저 하는 거니까 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스트레칭 좀 기지개 네, 시작하고. 기지개 먼저 켰고요. 자, 누워보실까요? 네, 놓겠습니다. 일로 놓겠습니다.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요. 네네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사타구니, 이제 고관절 주위에 밀겠습니다. 제가 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것들을 자극을 하면서 네.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압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압박 스타킹을 했다고 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다리를 쭉 펴보세요. 네, 다리를 쭉 폈습니다. 펴보시고 몸은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 이쪽 다리 그냥 가볍게 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거 TV 보는 자세잖아요, 집에서. 네. TV 보는 자세인데 요거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한번 내려보십시오. 요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네. 들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자, 근데 요것도 들어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다리가 살짝 뒤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로 살짝 뒤로. 아, 이렇게요? 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한번 벌려볼까요? 오, 더 힘들어졌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엉덩이 바깥쪽으로 힘이 바싹 들어온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러면 힙업도 되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렇게요. 네.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요렇게 하시는 거가 이제 옆으로 다리 들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고. 네. 천장복 한번 넣어보세요. 네, 고관절 알겠습니다. 돌리기 할 겁니다. 네. 요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스트레칭에 가까운데요. 한쪽 다리는 쭉 펴주시고. 네, 폈습니다. 자, 네. 이쪽으로 펴겠습니다. 네. 네네. 무릎을 가슴까지 한번 당겨와 보실까요? 아, 제 생각에 제가 마이크가 있었어. 네, 이쪽 이렇게. 네네. 당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요렇게 당겨주시고, 요때 당기지 마시고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한번 벌려보십시오. 벌렸다가 쭉 펴주십시오. 이렇게요? 쭉 밑에 쪽으로 아, 쭉 이렇게요.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느낌. 아, 이렇게 맞나요? 자,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가리지 않고 힘 한번 네. 빼보시고. 네. 자, 여기에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 아. 요걸 서서 하면은 네. 그 소위 이제 오. 손흥민 스트레칭이라고 손흥민 선수가 네. 앞에다 허드를 두고 이제 저거를 고관절을 풀을 때 이 네. 동작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서서 하지 마시고 누워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꽤 동작이 힘드실 텐데요. 이거 진짜 시원한데요? 예, 예. 근데 아마 고관절이 좀 개운하게 열리는 느낌이 어, 나실 겁니다. 네. 네. 마지막 브릿지입니다. 네. 천장 보고 누워보시고요. 이거 드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거 드는 방법도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멀리 잡으면 네. 이 자극이 햄스트링으로 전부 다 뺏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네. 햄스트링을 다 뺏기게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가까이 오시고 자 발은 골반 너비 정도 딱 벌려주신 다음에 네. 포인트가 무릎이 모이면서 들어지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네. 이 발목 위에 무릎이 놓여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떨어져 보세요. 천천히. 네, 숨은 계속 쉬셔야 됩니다. 이게 복압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네, 네. 10회 2세트 정도 해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물론 개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네. 아 내가 너무 쉽다 그러면은 자극을 좀 더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고요. 네, 이제 누워서 해봤고요.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어 스쿼트입니다.
이게 풀 스쿼트를 할 수도 있는데 풀 스쿼트를 하면 이제 복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복압이 올라가는 건 좋지는 않거든요. 부종에 좋은 게 아닌 거죠.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하지 부종에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풀 스쿼트는 하지 마시고 조금 높은 의자를 선택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높은 의자에서 자 여기서 의자 끝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의자 네. 끝에 앉으시고 발을 허벅지 중간쯤으로 가져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정도 깍지 끼시고요. 팔짱 끼시고 네. 여기에서 허리는 딱 핀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서 고관절을 접어서 숙여서 발바닥에 무게를 다 실어 보십시오. 네. 요렇게 서는 겁니다. 천천히 앉아보세요. 엉덩이 담으면 바로 일어설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자, 하나, 둘. 지금 사회자분이 이제 힘드시니까 빨리 앉고 싶어요. 네, 천천히 앉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앉을 때 근육이 림프를 네. 쫙 쳐서 올립니다. 네. 이거는 천천히.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옆으로. 카프레이즈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프레이즈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종아리가 이제 제2심장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까치발을 딱 들어주시고 역시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네, 이렇게. 다 떨어지셨으면은 앞꿈치를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앞꿈치 이렇게. 앞꿈치를 들어주시고 다시 들었다가 천천히 하면서 다시 앞꿈치 들어주시고 사실 이게 앞꿈치 드는 동작을 왜 하냐면 이게 턱이 있으면 더 좋아요. 계단에서 네. 발가락 앞에 딱 걸어놓고 네.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면 지금 이게 땅바닥이 있으니까 이제 뒤꿈치가 못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이 자세까지 나오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딱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건 거죠. 그때 정맥이나 림프가 쫙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 같은 거, 턱 같은 거, 스태퍼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은데 최소 15번을 4세트는 해주시라고 꽤 말씀을 많네요. 드립니다. 네네. 근데 뭐 4세트라는 게 뭐 앉은 자리에서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아리 스트레칭 한번 가보도록. 네. 종아리 스트레칭은 의자 필요 없는 거죠. 네, 의자는 필요 없고 사실 벽에다가 대고 하셔도 되고 네. 벽에다가 발을 요렇게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네.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짓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네,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네. 앞쪽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요렇게 짓이기시면 이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죠? 그럼 요걸 벽으로 한번 해볼까요? 벽으로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네, 이게 벽이면 그게 더 잘 보여, 네. 잘 이렇게 보일 것 해서 같습니다. 이렇게 네. 지니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죠? 네. 이때 스트레칭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 30초 이상 1분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1분 이하의 리미트가 딱 있나 보네요. 뭐 사실 리미트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 30초에서 1분은 해줘야 비로소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스트레칭을 그냥 반동 이렇게 주다가 네. 그냥 말거든요. 30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네. 30초를 하지 않으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텐션감이 쫙 있는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유지해 주라는 거죠. 네, 유지해 주셔야 되고 역시 네. 포인트가 이거 하다 보면 좀 아프실 거예요. 네. 아프면 사람 반응이 저기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칭 할 때는 나는 저기에 있는 힘껏 힘을 빼겠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초 이상 유지해 주셨으면은 네. 종아리가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네. 요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발입니다 이제. 네. 제가 조금 속도를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발 아치 만들기예요. 네. 이 옆으로 보시면은 발가락을 요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발 아치가 살고요. 네. 요거를 여러 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러면 발바닥 쪽에 있는 정맥이랑 림프가 위로 쫙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 20회 해주시고 네. 발에 수건이 있으면은 이제 발로 이렇게 수건 잡는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요렇게 잡아주는 거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거나 이제 서 있을 때 네. 누워 있을 때도 상관없습니다. 발목, 펴, 굽힘, 이렇게요. 굽힘, 펴 요거 앵클 펌핑이라 그러는데 네. 요거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요것도 20회, 2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에요. 저희가 이제 운동하세요 하시면, 저 운동했어요. 뭐 하셨어요? 걷기 하다 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걷기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맹탕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힘이 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들면 좋은 거냐면, 숨이 좀 차야 돼요. 숨이 차는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지금 이제 대화는 네. 가능한데,
이제 운동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정도는 안 되게. 그 정도까지는 심박수가 올라가 주셔야 운동이다. 걷기로는 도저히 그게 도달이 안 되시면 천천히 달리기도 좋고요. 경보라든지 경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계단도 타셔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난 걷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운동을 강도를 올려주셔야 된답니다. 네. 적절한 유산소도 꼭 필요하다. 네. 네, 다 됐습니다. 해서 카프레이즈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15회씩 4세트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릎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앉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그 발끝만 딱 걸쳐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모든 운동, 모든 스트레칭은 중심부를 먼저 열어주고 점점 말초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럼 배워보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자리를 옮기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요 마지막 질문 김병훈 선생님 이게 네. 시청자분 질문 여기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이프가 맨날 다리 붓는다고 밤마다 종아리 주무르려고 합니다. 네. 갱년기라 그렇다는데 갱년기랑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갱년기라는 거가 참 오묘한 질병이라 하긴 그런데 아무튼 그런 증상들이 참 많습니다. 뭐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붓는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맞습니다. 호르몬에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갱년기로 림프 부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 관련 문헌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림프 부종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종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김병훈 쌤은 조금 안심이 되셨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정말 운동법까지 배워봤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